당시에 가지고 있던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심한 인명 피해를 겪었고 물적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전쟁을 겪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서방과 소련 사이에 있는 국가들에게 친소련적인 정부를 세워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유럽을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영국과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제 불안해하는 것이죠. 소련의 힘이 독일을 넘어서 이 서유럽까지 오지 않을까. 사상이 아예 반대니까. 무섭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표현하는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From Stettin in the Baltic to Trieste in the Adriatic, an iron curtain has descended across the continent. Lie in what I must call the Soviet sphere. 그 유명한 철의 장막 맞습니다. 나왔네요. 아이언 커튼. 아이언 커튼. 아이언 커튼. 그래서 냉전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단어 표현인 철의 장막까지 왔는데요. 와, 진짜 장벽이 아니었죠? 예, 진짜 장벽은 아니고요. 상징적인. 그렇죠. 영향권 안에 있는. 대륙에 철로 된 커튼을 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일종의 그 표현입니다. 예. 그 연설을 하면서 발트해의 그 슈테틴이라고 하는 도시를 듭니다. 그 위치가 한 여기쯤이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그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라고 하는 지명을 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쯤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를 잇는 선이 그어지는데 이쪽 영역이 바로 이제 소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독립적인 어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던 동유럽을 것이죠. 다 먹었네요. 이때부터 이제 점점 통제가 강해지면서 인적 교류가 끊어지고 물적 교류가 끊어지고 나중에는 이 국가 간의 교류도 완전히 끊어지는. 그래서 처칠 수상이 불안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주인공이 미국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세계 정치의 어떤 한 중심에 서게 되는데 1947년 3월에 그 중요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일명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해요. 트루먼 독트린. 독트린이요? 예. 왜 독? 안 좋은 독을 말하는 거예요? 포이즌 아니고요. 닥트린. 닥트린인데 정치 세력이나 정치가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원칙을 얘기할 때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트루만 독트린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그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트루먼처럼 읽어주세요. 제가 예. 영어로. 기대된다. 우리는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을 겁니다. 자유와 독립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네, 저런 얘기를 했군요. 저건 선전포고 아니에요, 거의? 무엇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선거다. 그 나라 국민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서 자기가 원하는 집권 세력과 어떤 통치자를 뽑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터키라든지 그리스처럼 반공정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정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4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기금을 들여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소련의 이제 기싸움이 상당히 강해지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엄청난 그 돈을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하면서 이른바 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쩐의 전쟁. 이제 냉전의 시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던 가운데 1947년 6월에 마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마셜이라는 인물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항상 루스벨트 대통령의 측근에서 전쟁을 조율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트루만 대통령을 모시면서 하나의 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워낙 유럽이 극심한 피해를 입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공산주의 세력의 힘이 커진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경제 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 마셜 플랜. 예, 마셜 플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4해에 걸쳐서요. 약 130억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서유럽 국가들한테 원조를 해줬거든요. 마셜 플랜이 끝날 무렵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은 서유럽 국가들이 모두 다 이제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미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최고 선두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영역을 넓혀가니까 이에 위기감을 느낀 소련이 미국의 마셜 플랜에 대항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련의 그 외무장관 이름이 몰로토프거든요. 그러니까 몰로토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련과 연계를 맺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술도 제공하고 물자도 제공하고 설비들을 교환하면서 이것을 1949년 1월부터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로토프 계획으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것을 막는 한편, 그러니까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몰로토프 계획 참가국들이 소련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어서 이런 하나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벌어진 틈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1950년대 유럽 지도 체제의 분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랑은 바로 미국의 영향권 아래 완전히 들어간 나라입니다. 보라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바로 소련의 영향권이죠. 저 옅은 노랑은 뭐예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프랑코라고 하는 독재자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미국 쪽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었죠.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가 기본인데 이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 내놓은 자식. 하지만 소련과 대등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내칠 수는 없는 자식.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아니더라도 예, 맞습니다. 반공이면은 괜찮다. 예. 또 이제 흰색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에도 쳐져 있는데 영세 중립 국가로 이제 동맹 관계를 맺지 않고 그 서방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니고 이런 중립적 입장을 취했고요. 이렇게 유럽 대륙이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서로 격돌하면서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고 미국과 소련이 그 군사 조직까지도 동맹 그 조직까지도 서로 만들게 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 동맹 기구가 서유럽에 형성이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줄여서 이제 나토라고 하고요. 네이토. 반면에 그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나토와 대항할 수 있는 군사 동맹 기구를 만듭니다. 소련의 그 군사 기구가 본부가 위치한 곳이 바로 바르샤바였거든요. 폴란드의 바르샤바였기 때문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나토군과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